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뇌인지과학부 소식과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로타임즈입니다. 오늘은 이화여자대학교 뇌인지과학부 졸업 후 현재 뇌과학 연구자의 길을 걷고 계신 선배님을 만나보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뇌인지과학은 인간의 뇌와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생명과학, 심리학, 인공지능, 의학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학문인데요. 그만큼 넓은 가능성을 가진 분야인 동시에 많은 학부생들이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선배님께서 학부 시절 어떤 경험을 통해 연구자의 꿈을 키우셨는지, 대학원 진학과 연구 분야 선택 과정, 그리고 실제 연구자의 일상까지 들여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화여대 뇌융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와 여성의 뇌를 비롯한 다양한 뇌과학 연구의 의미와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현재 진행하고 계신 연구 분야에 대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예진이고요. 2017년에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 학부로 입학해서 뇌인지과학을 주전공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2021년부터 여기 뇌융합과 연구원에서 석박사 통합 과정을 밟았고 이번 학기에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해서 학위 취득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기에 뇌인지과학과 박사학위를 취득 예정인 이현지입니다. 저는 2018년에 정시 통합선발 호크마 전형으로 입학을 했고요. 뇌인지과학을 주전공 그리고 심리학을 복수 전공했고 2021년부터 뇌융합과 연구원에서 석 박사 학위 통합 과정을 마치고 졸업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영은입니다. 저도 이번 여름 뇌인지과학과 박사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학부에서는 2018년에 정시 통합선발 호크마로 입학하여서 뇌인지과학, 심리학을 복수 전공하였고 2021년부터 뇌융합과학 연구원에서 석박사 통합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석박사 과정 동안에 뇌융합과 연구원에 소속돼서 많은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요. 먼저 크게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의 기전과 회복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외상 사건을 경험한 참여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소방관, 경찰관 분들처럼 외상후 스트레스에 취약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장기 추적 관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위 논문 주제이기도 했는데 향 종류랑 그리고 식전, 식후 상태 그리고 비만에 따라서 후각 자극에 대한 뇌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월경 주기에 따라서 호르몬과 뇌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실험 연구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연 요래 추출물 성분이 인지 기능이나 수면 기억력 등의 기능을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인체 적용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의 변화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뇌 영상을 활용하고 있고 뇌 기능의 변화와 행동적인 변화를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연구하고 계신 분야를 선택하게 되신 계기나 뇌과학 연구자의 길을 걷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요,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 분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우울하거나 불안해지는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에 잘 적응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 실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뇌융합과학 연구원은 MRI 장비를 기반으로 대규모 인간 대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 연구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원래 심리학에 좀 관심이 많았는데요. 같은 경험을 해도 사람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아니면 선택이 다르다는 점이 좀 흥미로웠기 때문에 그런 개인차를 이해하는데 뇌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게 좀 자연스럽게 뇌과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뇌의 활동을 좀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시각화할 수 있는 뇌 영상 기법이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그런 뇌 영상을 활용해서 인간의 인지나 행동을 연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의 연구 분야로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뇌인지과학을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과정의 근원에는 뇌가 있기 때문에 뇌를 이해하는 일이 곧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마음과 행동의 복잡한 과정을 뇌과학이라는 언어로 조금씩 구체화하여 읽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분야를 계속 공부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학부 시절에 뇌인지 과학을 공부하시면서 가장 흥미롭게 느끼셨던 분야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학부 시절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정서나 기억, 의사결정 같은 추상적인 과정들이 뇌의 구조나 기능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특히 저희 뇌영화과학연구원에 탐방하면서 MRI 같은 뇌영상 반복론으로 실제 연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접했던 경험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뇌 영상이 마음과 그리고 행동을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현재 연구로 이어졌고 뇌 영상 결과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사람의 경험을 이해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이 분야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느꼈습니다. 박사님들께서는 학부 시절 나는 이 분야를 더 공부하고 싶다라고 느끼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나 경험이 있으셨나요? 저는 결정적인 한 순간이 있었다기보다는 학부 시절 여러 경험을 거치면서 이 분야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분명해졌는데요. 수업을 통해서 이런 정서나 기억 같은 과정들이 뇌의 구조나 기능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배우면서 흥미를 느꼈고 뇌영화과학연구원 탐방이나 뇌과학자와의 서면 인터뷰 같은 경험을 통해서 뇌과학이 결국 인간을 이해하는 학문이라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이 분야를 더 깊이 탐구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연구 분야를 선택하게 되신 과정이 궁금한데요. 학부 때 관심이 있었던 분야와 지금의 연구 분야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처음부터 뚜렷하게 관심 있는 분야가 있었던 거는 아니었고요. 오히려 학부 시절에는 제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는지 하나씩 좀 경험을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방향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물 연구처럼 이제 좀 실험적인 연구보다는 사람을 좀 더 관찰하고 이해하는 과정에 흥미를 많이 느꼈고, 학부 때 들었던 수업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인지심리학 수업 좀 흥미있게 들었는데, 그런 인간의 기억이나 주의, 지각 이런 인지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흥미로웠지만 또 동시에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뇌영상 연구를 접하면서 이러한 인지 과정들을 뇌 활동이라는 좀 객관적인 지표로 탐구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게 다가와서 특히 사람의 행동과 경험이 이제 뇌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직접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느끼고 뇌영상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뇌인지 과학부에서 들었던 수업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으시거나 지금의 연구에도 영향을 주신 수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전공을 택하고 처음으로 들었던 전공 수업이었던 뇌인지과학 기초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실 더 잘 아시겠지만 신경세포와 시냅스 같은 생물학적인 기초부터 뇌의 기본 구조나 기능, 그리고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 개념들을 배우는 수업인데요. 해당 수업을 통해서 이후 전공 공부의 바탕이 되는 주요 개념들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하나하나 개념을 따라가는 데 집중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 배운 내용들이 현재 제가 수행하고 또 배우고 있는 인간 대상 뇌 영상 연구를 이해하고 이어가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게는 전공의 출발점이자 지금 연구의 바탕이 된 수업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학부생 때 했던 활동 중에서 지금 돌아봤을 때 가장 도움이 되셨던 경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활동은 연구원 인턴 경험이었는데요. 학부 수업이나 학회 활동을 통해서 뇌인지 과학을 이론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접할 수 있었다면 인턴 과정에서는 수업이나 논문에서 배운 내용이 실제 연구 현장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가까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 좋았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학부 때 이것만큼은 더 해볼 걸이라는 이런 아쉬움이 남는 게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학부 때 통계나 프로그래밍 그리고 데이터 분석 같은 분야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부해 두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과학 연구는 다양한 자료를 다루고 또 해석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읽고 다루는 기초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대학원에 와서 더 크게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뇌인지 과학부 후배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뇌인지 과학부 학부 과정에서 경험 중에서 현재 연구자로 성장하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경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연구자의 길을 준비하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준 경험을 꼽자면 저는 학회 이제 활동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학부생 입장에서는 어떤 연구가 좋은 연구인지 또 어떤 방향으로 질문을 발전시켜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학회 활동을 하면서 논문을 읽고 좀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자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는지 그리고 기존 연구의 한계를 발견하고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논문의 결과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탐구하고 보완해야 하는지 그런 생각하는 경험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학부생 시절로 돌아가신다면 이것만큼은 꼭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험이나 활동도 있으신가요? 조금 이어지는 답변이 되긴 하는데 학회나 아니면 이제 꼭 학회가 아니더라도 동아리 활동처럼 사람들이랑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의 뭔가 목표를 이뤄보는 경험도 꼭 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대학에서 수업을 통해서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좀 듣고 함께 나누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얻는 배움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홍보하는 거 보다 보니까 학회 활동뿐만이 아니라 뭐 연구계획서 공모전 이런 것도 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뇌인지과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그런 대학원이나 연구 과정과 비슷한 성격의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경험을 해보고 단순히 스펙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내가 즐길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연구 과정이라는 일이 나와 잘 맞는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뇌인지 과학은 융합 학문인 만큼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그만큼 이제 진로 고민도 많은 분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학부 시절의 진로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나요? 저는 그 정시 통합 선발이 아무래도 이제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전공 선택할 때부터 고민이 많기는 했어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막연히 상상만 하기보다는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양한 전공 수업도 들어보고 뭐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각 분야가 어떤 학문인지를 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성적이랑은 무관하게 좀 다양하게 전공 수업을 듣고 각 전공 선배님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이제 어떤 부분이 내가 좀 더 관심이 있는지 반대로 어떤 부분은 안 맞는지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아, 내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싶구나 이런 걸 좀 구체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 때 4학년 1학기 동안에 한 약 6개월 동안 이제 여기 뇌융합과 연구원에서 인턴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그 경험이 제 진로를 생각하는데 좀 큰 영향을 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연구원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가까이서 볼 수 있었고 실제 연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대학원생 선배분들 모습을 접하면서 아, 나도 앞으로 이런 연구하면서 좀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었던 것 같고요. 처음부터 확신을 했던 건 아니지만 그런 현장을 직접 경험하면서 더 깊이 공부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그게 대학원 진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이 연구 분야나 연구실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는 일단 먼저 자신이 어떤 방식의 연구를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웰랩 연구가 적성에 맞는지, 아니면 드라이랩 연구가 적성에 맞는지, 내가 동물 실험을 하고 싶은 사람인지, 아니면 인간 대상 연구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적합한 연구실을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이제 실제 사람들을 대면하고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컸기 때문에 현재 연구실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심은 많은데 잘 모르겠다면 해당 연구실에서 최근에 출판한 논문들의 앱스트랙이나 아니면 대표 논문들을 몇 편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 연구실들이 어떤 질문들을 다루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설계하고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라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부생이 연구 경험을 쌓고 자신만의 전문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학부 시절에 준비해둘 수 있는 게 있다면 특정 분야의 전문성보다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영어 논문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기본적인 통계 지식, 그리고 논문을 비판적으로 읽는 연습은 내과학이 아니더라도 어떤 분야의 연구를 하더라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 기초 역량들이 쌓이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자신의 관심 분야가 생길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신만의 전문성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뇌인지 과학은 정말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학문을 공부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연구 과정에서는 어떠한 강점으로 작용을 한다고 상대 연구팀이 어떤 질문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소통을 훨씬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더 폭넓은 연구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도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연구자의 길을 선택하셨지만 뇌인지 과학부 졸업생들은 다양한 진로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주변의 동기나 선후배분들은 졸업 후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주변에 보면 이제 뇌인지과학부 졸업생 분들의 진로는 매우 다양한 편이라고 느끼고 있는데요. 저희처럼 뇌과학 혹은 심리학이나 의생명과학, 인공지능처럼 각자의 관심 분야를 조금 더 깊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외에 연구 외의 분야로 진출한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학 같은 메디컬 분야나 제약회사처럼 임상이나 헬스케어 산업에 가까운 분야에 계신 분도 있고, 변리사나 법조계처럼 과학기술과 법이 만나는 분야로 나아간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경영이나 기획, 컨설팅, 데이터 분석처럼 전공에서 배운 분석적인 사고와 융합적 관점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연구자의 일상과 현실적인 이야기 파트로 넘어가 보려 하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대학원과 연구자의 삶을 궁금해하는데요. 실제 연구자의 하루는 어떤 모습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연구자의 하루라고 하면 논문을 읽거나 뭐 실험을 하거나 하는 모습을 주로 떠올리실 텐데요. 실제 연구자로서 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뇌영상 데이터 분석과 더불어서 연구 참여자 모집, 그리고 일정 조율, 데이터 획득 분석, 그리고 연구 회의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랑 직접 연락해서 검사 일정을 조율하기도 하고, 면담, 설문, 인지 기능 검사를 통해서 인구 사회학적 정보, 임상적 데이터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MRI 촬영을 직접 해가지고 뇌영상 데이터를 획득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획득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정리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이어져요. 그래서 획득한 뇌영상을 이제 리눅스 기반으로 저희는 주로 분석을 하고 있고, 설문지나 인지기능 검사 결과는 이제 코딩해서 연구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결과를 해석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연구는 또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정기적인 연구 미팅도 매우 중요한데요. 연구 참여자의 특이사항들을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연구 진행 상황과 분석 절차 결과를 논의해서 다음 연구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정부기관이랑 협력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외부 기관과 교신하는 업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자의 하루는 실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을 만나고 데이터 분석하고 이제 다양한 연구진과 협력을 해서 하나의 연구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구자로 살아가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시는 순간은 언제인지도 궁금합니다. 연구자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아무래도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발견했을 때인 것 같아요. 특히 데이터는 최종적으로는 간단한 엑셀 파일이나 분석 결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이제 연구 참여자 모집부터 일정 조율, 면담 검사, MRA 촬영, 데이터 정제 품질 관리까지 되게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발견하고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순간이 더 뿌듯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구 참여자분들께서 연구 참여 과정 자체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현해 주실 때 보람을 느끼는데 저희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참여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도 많은데요. 연구가 끝난 후에 좋은 경험이었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어서 뜻깊었다 이런 후기를 들으면은 연구 결과뿐만이 아니라 연구 과정 자체도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순간이라 또 연구 참여자들에게 좋은 연구 경험을 제공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연구자로서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연구 과정에서 예상과 달랐거나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셨다면 무엇인가요? 네, 연구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끊임없이 불확실함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학부 때까지는 주로 답이 정해진 문제를 풀어왔는데 연구는 질문에 과연 답이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오래 매달려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서 불확실성을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을 더 분명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던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발견이 조금이라도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느낌이 연구의 어려움이자 동시에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사과정에서 필요한 역량은 공부를 잘하는 것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말 무엇보다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학원생이 돼서 내 연구를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서 밤낮 없이 몰두할 일도 있는데 전 대학원 과정은 마라톤 같은 장기전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력에서 다정함이 나온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맑은 정신, 좋은 아이디어가 모두 건강한 체력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뻔하지만 끈기와 배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저희처럼 인간 대상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참여자들도 만나야 되고 연구자들과 함께 일하는 기회가 많아요. 이때 아무래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없다면 원활하게 협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이제 배려가 중요한 것 같고, 또 앞에 이제 예진 박사님이 말한 것처럼 연구를 하다 보면 기대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엄청 흔한데, 그런 상황에서도 좀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다시 살펴보면서 꾸준히 시도하는 끈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연구 과정에서 실패나 예상과 다른 결과를 맞았을 때 어떻게 해결을 나가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예상했던 방향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단순히 결과가 안 나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분석 과정 전반을 좀 다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분석 방법이 연구 질문에 이제 적절한지, 구분이 타당했는지, 그리고 혹은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가능성들을 여러 방향으로 생각해보는 편이고요.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는 항상 데이터는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다 보면 저도 그 말에 대해 공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결과 앞에서도 이제 데이터가 아닌 제 시각에서 이제 한계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답을 찾아나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좀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이제 이화 학부 생활 관련된 가벼운 질문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화여대 학부생 시절로 돌아가신다면 꼭 다시 해보고 싶은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다시 학부생 시절로 돌아간다면 좀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해보고 싶은데 저는 학부 시절부터 좀 대학원을 가고 싶었어서 좀 브레인이와 활동도 하면서 주로 학술적인 활동에 주로 참여를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관심 있는 취미나 아니면 문화예술 분야 동아리도 많이 도전을 해서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경험의 폭을 넓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화에서 배운 가치나 경험 중에서 연구자로 살아가는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화에서 배운 가장 큰 가치는 넓게 보고 연결해 생각하는 태도,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화여대는 종합대학이기 때문에 학부 시절부터 다양한 분야의 수업들과 그리고 사람들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람의 마음과 행동은 한 가지 관점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고 여러 층위의 이해가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동시에 여러 가능성 속에서 제가 어떤 질문에 끌리고 또 어떤 방향으로 공부하고 싶은지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도 연구를 할 때 하나의 현상을 단일한 원인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할 가능성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화에서의 경험은 제가 넓게 보고 연결해 생각하는 태도, 그리고 자신의 방향을 스스로 찾아가는 힘을 길러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화여대 뇌인지과학부 학생으로 지내시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제가 학부생이었을 때는 지금보다 뇌인지과학을 학부 수준부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화여대에서 뇌인지과학을 전공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자부심이 크긴 했습니다. 특히 뇌인지과학은 심리학이나 철학, 생물학, 공학, 데이터 과학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 전공 수업을 접하면서 폭넓은 시각을 기를 수 있었는데요. 한 가지 학문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인간의 뇌와 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융합 학문이다 보니까 솔직히 처음에는 전공 과목이나 진로 방향이 다른 학문에 비해 좀 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점이 뇌인지과학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면서 좀 스스로 관심 있는 주제를 탐색하고 자신만의 방향을 좀 개척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화여대에서 만난 사람이나 경험 중에서 연구자의 길에 영향을 준 순간도 있으신가요? 연구자의 길에 영향을 준 경험 중에 하나는 뇌융합과학연구원에서 개최했었던 해외 석학 포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학부생이어가지고 어려운 강연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는데 그럼에도 그 경험이 인상 깊게 남는 이유는 연구 내용 자체보다는 그런 연구자들의 모습이 좀 강렬하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나 선배 대학원생 분들이 자신들이 탐구해온 주제를 설명하면서 좀 즐거워하는 모습이나 새로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서로 토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돌이켜보면 그 경험이 연구자에 대한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 계기였던 것 같고 연구자의 길이 좀 매력적이라고 느끼게 된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미래의 뇌과학과 후배들에게 파트로 넘어가 보려 하는데요. 앞으로 뇌과학 분야에서 가장 크게 성장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EMA라고 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와 같은 좀 일상생활 기반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런 디지털 치료제 분야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과거에는 실험실이나 병원에서 이제 제한된 시간 동안의 데이터를 수집을 했다면 최근에는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가지고 사람들의 인지나 정서, 행동 변화를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이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조금 더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또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의 상태를 좀 더 특화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개입을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 분야도 발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론 좀 다양한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겠지만 앞으로는 실험실에서 얻은 그런 데이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얻은 데이터도 함께 활용해서 개인 맞춤형으로 중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확장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과 더불어서 AI나 BCI, 뇌영상 기술 등 다양한 기술 발전이 뇌과학 연구는 또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보시나요? 물론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AI 기술 같은 경우에는 방대한 뇌영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좀 복잡한 패턴을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연구자가 직접 처리하기 어려웠던 그런 대규모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연구 질문을 탐색할 기회도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뇌영상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뇌 활동을 더 정밀하게 측정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여기에 BCI 기술이 만약에 좀 더 발전하게 된다면 뇌 활동을 단순히 관찰하는 것에 넘어서 실제 응용하고 중재까지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는 뇌과학 지식뿐만 아니라 AI나 데이터 과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와 협력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뇌과학 연구자가 앞으로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앞으로 뇌과학 연구자는 인간의 뇌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령화에 따른 치매나 신경퇴행성 질환, 정신건강 문제, 인공지능 기술 발전 등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뇌과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뇌과학 연구를 통해서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기여할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인지와 행동을 이해하고 더 건강하고 효율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뇌인지 과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아직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럼 그런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뇌인지 과학은 아무래도 여러 분야가 교차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학부 시절에는 자신의 방향이 쉽게 정리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역시 처음부터 분명한 길을 정해두고 공부했다기보다는 여러 수업이나 활동을 경험하면서 제가 어떤 질문에 조금 더 오래 머무는지를 조금씩 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갖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경험할 때 그 관심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제 막연했던 관심이 조금씩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뀌어가고 자신에게 맞는 방향으로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후배님들께서도 여러 경험을 통해 자신의 관능성과 가능성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향을 조금씩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화여대 뇌인지과학부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선 질문과 조금 이어지는 답변인데요. 아마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후배님들이 많으실 텐데 헤맨 만큼 나의 땅이라는 말처럼 돌아가고 고민했던 시간들도 결국 자신만의 시야와 또 방향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 속에서 오래 붙들고 싶은 질문과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소중한 이야기 들려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뉴로타임즈는 뇌인지 과학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로타임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